친구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친구란 의미가 과연 만나서 술 마시고 젊었을 때는 위로도 되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특별히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친구가 정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전에서도 좋은 친구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말도 있고 친구는 또 다른 손이다. 또 하나의 나가 있고 또 다른 손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친구가 이렇게 형편이 안 되면 그런 친구가 남지 않더라고요. 친구라는 의미가 친구의 존재가 별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형편에 따라서 나 역시도 이익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장 관계편에 덕불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귀고 지혜롭게 대한다에서 다사는 갈등과 소통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며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천시하고 비루하게 만드는 사람은 비통함을 자초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공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불여 기자라는 성어인데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기회주의적이고 자기보다 못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어야 되냐 그렇게 비난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자가 했던 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게 나보다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면 어릴 때 나보다 공부 잘 못하는 친구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도를 향해서 간다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사실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맹자도 사실은 그 친구 사이에는 절대로 사이에는 뭘 끼우지 마라. 그러니까 건세 있는 부모도 끼우지 말고 힘 있는 형도 끼우지 말고 재산도 끼우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같은 도를 추구하고 같은 덕을 쌓는 그런 사람과 친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산도 사실은 같은 뜻이었어요. 사람의 도리, 사람의 근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 자기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눈앞에서 그냥 살살 이렇게 비위를 맞춰주고 뭐 정말 이렇게 도움도 주고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배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도리,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귀지 마라 하고 고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논어에도 실려 있고요. 쇼펜하우어 맞죠? 네. 네.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친구가 필요 없다고. 네. 옛날 실학자 중에 이등무라는 사람이 자기 시에서 나의 친구는 나다 하고 이제 오아라고 해가지고 내 친구는 나다 해서 오히려 나만이 진정한 나의 친구고 다른 친구들은 그야말로 뭐 하나만 있으면 되거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 친구는 나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실은 친구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등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친구가 필요 없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사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모든 모임이 제가 끊어졌거든요. 아내는 두고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도 오고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경조사가 있거나 하면 그건 송금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만나서 이렇게 대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환경이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친구를 만나서 한다는 게 친구란 의미가 과연 만나서 술 마시고 만나서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위로도 되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특별히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추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친구가 얻게 됐지만 친구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좀 그렇게
친구가 정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전에서도 좋은 친구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말도 있고, 친구는 또 다른 손이다. 또 하나의 나가 있고 또 다른 손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친구가 이렇게 형편이 안 되면 그런 친구가 남지 않더라고요. 친구라는 의미가, 친구의 존재가 별로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형편에 따라서 나 역시도 이익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친구가 남지 않았을까, 남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6장 세상편의 선기소축. 베품과 가르침으로써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다사는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부모의 역할,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유행하는 속된 글은 그 나라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했던 다산의 말처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산의 때와는 지금은 다르죠. 어떤 인식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 할 때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고, 5년 전, 10년 전하고도 지금 다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산이 그래서 그 말의 품격이, 글의 품격이 나라의 품격을 말해준다 하고 정조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나오는 건데, 오늘날 그대로 이렇게 아마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다산이 좀 속된 말이다 이야기를 했던 그 중에 이제 아마 그 소설도 있을 거예요. 꾸며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소설은 약간 너무 속된 글이고 유행하는 대중소설 같은 건 굉장히 속된 거기 때문에 나라의 품격이 많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를 했던 다산이 그렇게 했을 텐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문학 작품도 노벨상을 이제 받을 정도로, 그리고 문학이 당당히 이제 인문학으로서 그냥 소설 같은 게 가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근대 들어와서도 뭐 유명한 작품들은 다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설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봐서 그 역지사지의 어떤 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역지사지고 뭐 성찰이고 배려하는 마음이고 상대와 같이 마음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죠. 근데 소설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지 사람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데는 소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 이 책을 굳이 좀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가를 꿈꾸는 사람, 청년이나 필사를 좋아하는 주부나 이런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분들, 다산의 문장에 대한 책을 쓴다고 하니까 그 책이 나오면 좀 굉장히 좀 받고 싶다고, 거기에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사인을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글로 쓰고 마음에 새기면 삶이 됩니다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 자기가 직접 좋은 문장을 써보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길이 되는데, 특히 다산의 책 같은 경우는 정말 다산의 삶이 내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걸 권해드리고, 좀 더 우리가 이제 품격 있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느끼거든요. 항상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 책들이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이럴 때 쓰면 잘 쓸 수 있느냐고 하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해 주기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아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 유행이니까 안다고 그러면 아무 글 대잔치를 하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쓰고 난 뒤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고치고 다듬고 하면 거기서 좋은 글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글 쓰는 습관이나 글 쓰는 그 버릇부터 기르면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좀 그렇게 해서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 책에서 삶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게 해주는 죽비와 같은 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책 속 문장 중에서 독자들이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 혹은 오늘의 독자들에게 다산의 문장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중에서 아마 열이면 열 다른 글들을 다른 문장을 이것이 내 문장이다 하고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다산의 글은 어떤 글을 선택하더라도 그 글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을 텐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분명히 전제를 하고요. 예수넷은 자참묘지명에 있는 글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보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들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라고 다산이 쓰는데요. 바른 삶,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삶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했던 점이나 어떤 자기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배워야 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저한테 돌아보면서 살아온 날들이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뭔가 어느 계기에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 또 그때부터는 더 바르고 분별 있고 올바른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한다는 거, 그게 참 좋았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물론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계기가 어떤 게 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시작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책은 사실은 꼭 제 책이 아니라 어느 책이든지 일단 먼저 읽어야겠죠.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쓰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새긴 마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다산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은 살지 못해도 다산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